자, 이번 시간은 교재 111페이지의 기말 결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모든 전표를 입력을 하고 완료했다면 결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오류 확인을 위한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 관리 쪽에 연동 데이터 관리에 보시면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데이터 관리에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우리 검사 시작 F6번 검사 시작을 통해서 이제 오류 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에러 체크 조건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검사 시작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오류 내용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적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확인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부분은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체크를 하시고 재무회계 쪽에서 결산 관리 쪽에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래 자체적으로 기장을 한다면 회계적인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되면 현금 예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거의 일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장 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적 사건의 발생 시점과 회계 처리의 시간적 차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예금과 실제 예금 잔액이나 현금 잔액이 기장상에 있는 장부상에 있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일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메뉴에 보시면 현금 일괄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직접 조정, 당좌예금, 보통예금, 계정 코드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관련되는 부분은 실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좌예금 조정이나 보통예금 조정은 예금 거래 내용 하나하나를 전부 다 파악해서 일괄 전표 입력 시에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금 일괄 조정과 직접 조정에 대한 부분인데, 일괄 조정은 현금 잔액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런 자동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조건 범위 안에, 조정 금액 범위 안에서 현금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금 직접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 월별로 들어가서 수동으로 직접 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괄 조정이나 직접 조정은 사용하지 않고 실제 장부의 내용과 장부상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금 예금 조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결산 관리에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들로 결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113페이지에 결산 자료의 수집과 정리라고 해서 결산의 개념이 나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라 발생된 거래를 회계기간 종료일에 각종 장부를 마감하고 회계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조사하고 발생된 수익 비용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조원가에서 발생된 원가를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적용을 하고 그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까지를 결산자료 입력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114페이지에 결산 정리사항 1번부터 14번까지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입력해서 결산 분계를 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고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와 상관없이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결산 분계를 직접 하는 내용,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쪽 어느 쪽에서 진행해도 상관없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반드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 등 재고 자산의 기말 재고액 파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정리를 합니다. 즉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은 일반 전표에서 직접 하거나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과 관련되는 부분,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관련되는 부분은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수금, 소모품, 현금 과부족, 선수수익, 미수수익, 부가가치세 정리 관련되는 부분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법인세 비용 대체하는 부분은 직접 분계를 하거나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해서 내용을 띄우게 되면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맨 하단 부분에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결산자료를 입력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하나 보면 115페이지에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F4번 메뉴입니다.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 원가 명세서의 종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기본적으로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사용한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매출원가와 경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F4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에서 편집 기능을 통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정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시기가 애매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보시면 메뉴에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F3번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 설정을 통해 갖고 원가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F7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F7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고정자산 등록에 차량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 요 금액이 우리 결산 분계 쪽에 결산자료 입력 쪽에 감가상각비로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F7 감가상각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감가상각비에서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비를 여기다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F7 감가상각을 통해서 결산 반영을 통해서 반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영할 수도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115페이지에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3번 회사 계상액에 정기 과소상각비를 잉여금 처분으로 회계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반영한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에서는 제외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는 이 회사 계상액은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와 일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정기과소상각비가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회사 계상액에 반영되어 있다면 결산분계에 반영되는 이 금액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F8 대손 상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손율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현재 충당금 잔액과 설정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당해연도에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F8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추계액만 입력을 하게 되면 설정 전 충당금과 비교해서 당해연도에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 자료에 입력된 내용들은 그대로 그러니까 결산 분계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117페이지에 참고에 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결산 자료에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해서 자동 결산 항목의 경우에 결산 전 금액과 결산 반영 금액란에 동시에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산 전 금액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 감가상각비가 1억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 1억 원을 입력하면 추가로 감가상각비로 비용 1억 원을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전 금액에 감가상각비가 1억 원이 존재를 한다면 결산 반영 금액에 또 1억 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중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직접 결산 분계를 하거나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결산 분계를 할 수 있는 두 군데 다 할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에 보시면 결산 전 금액은 금액란에 반영된 금액은 이미 수동으로 결산 분계하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다시 금액이 입력하게 되면 이중으로 경비가 반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주의를 하셔야 되고, 118페이지에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법인세가 있다면 법인세 금액이 있다면 선납세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로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법인세 비용을 이렇게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선납세금이라고 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결산 분계를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결산 자료를 F3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결산 분계를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산 자료에 입력된 부분은 F3 전표 추가를 통해서 전표를 생성하지 않으면 결산이 완료되지 않는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미 한번 결산 분계를 한 내용들을 삭제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F5번 결산 분계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일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산 자료가 입력이 되고 정리가 완료가 되었다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119페이지 재무제표의 확정입니다. 재무제표의 확정은 결산관리 쪽에 있는 합계잔액 시산표부터 이익염 처분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선택해서 12월 달로 해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용과 제출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하고요. 표준용은 법인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용까지 한번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원가 명세서는 제조원가 명세서와 600번대 공사원가 명세서 두 가지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원가 명세서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12월 달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관리용, 제출용, 포괄용, 표준용으로 인식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계약서로 가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F6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자, F6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전표를 추가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120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손익 계정을 마감하고 2월 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분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반드시 전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1페이지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해서 제출용, 표준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를 인식을 했는데 잉여금 차이로 인한 오류 멘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우리 119페이지에 있는 재무제표 확정이라고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순서대로 인식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재무상태표로 넘어오게 되면 잉여금 오류라고 하는 오류 멘트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준료까지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법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 표준재무제표를 법인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에 인식시켜야 됩니다. 자, 과세표준 및 세계산 쪽에 보시면 표준재무제표 및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갖고 표준 대차대조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손익계산서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전체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부 반영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면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표준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법인 조정을 하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까지 정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